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NCS 문제풀이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사정에 따라서 이 문제풀이 과정부터 그냥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본반을 충실히 밟아온 분도 있을 겁니다. 기본 강의, 원리를 익히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제가 여기서 약간이라도 정리를 해드리면서 할 테니까 일단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앞에 설명드리는 거는 기본반을 거치신 분이라면 아마 특히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는 좀 건너 뛰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 생각해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처음 문제풀이반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면 PSAT 문제를 이렇게 활용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문제풀이반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활용도를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요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왜 이 단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NCS를 공부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가 거의 뭐 90%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NCS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점수가 점점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막 이걸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점수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기본반 형태, 그러니까 기본 강의. 예. 처음에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떤 유형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문제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걸 알면 금방 적용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몇 개라도. 그리고서 이런 과정이 나온단 말이죠. 요런 구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게 문제풀이 구간입니다. 문풀 구간인데요. 이때 뭐를 하느냐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형을 할 때요. 어떤 거는 굉장히 가령 문단배열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문단배열하는 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요령들이 있죠. 금방 적용돼요. 오늘 배우면 내일 점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소금물 문제, 그 일계산 문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 일계산 문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 바로 내일, 아니면 뭐 내일은 좀 그렇고요. 한 3일 정도 있으면 적용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것들은 좀 더 원론적인 스킬들이 있어요. 가령 우리가 비문학을 할 때는 리딩 스킬 해야 돼. 그런 걸 배웠잖아요. 뭐 자료 해석을 할 때는 그 어림산하는 방법들 이런 걸 배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오늘 배운다고 해서 알긴 알겠는데 그 바로 확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딩 스킬 하면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계속 적용을 해서 내꺼화 시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그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풀이를 왜 하느냐.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점수가 확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웠던 스킬들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 스킬도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 문제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 이렇게 저런 문제 저렇게 해서 적용하는 연습. 근데 의외로 그게 잘 맞아가지고요. 몇 문제 안 풀어도 한 5개, 10개만 풀어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겠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요 구간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문제만 쌓여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마치 무슨 어렸을 때 문제집 일일 학습지 쌓여가듯이요. 쭉 푸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면요. 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잘 적용되니까 얘는 제외하고 잘 안 되는 얘를 일단 해보자. 문제를 풀었을 때 한 문제를 풀어도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러고선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 아니면은 여러분 실제 시험 보는 기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치면 칠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 이게 이제 우리 수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뭐 아주 잘하는 애들은 있는데 얘네들이 공부 안 하면 계속 이런 점수가 나오니까 이쯤 가면 이제 내가 이기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요쯤에서 계속 놀게 되면 계속 못 이기게 되니까 요 문제풀이 기간을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금 여러분이
들어간 기간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짧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문제풀이를 구성한 어떤 방법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PSAT 문제를 큐레이션 했다라고 했죠. 네. 자, 요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시면요. 요 얘기부터 하죠. 여기가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 문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금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의 난이도는 제일 저열한 난이도, 제일 좀 쉬운 난이도죠. NCS 샘플 문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NCS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산업인력공단에서 NCS 샘플 문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NCS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공개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 NCS가 이런 방향성이구나. 이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 문제가 되게 쉬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기업들이 채용 비리도 있었고 그 걸렸죠. 아, 있었던 건 옛날부터 있었지만 걸린 건 이제 걸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서류 안 보고 일단 많이 좀 뽑아서 그 필기 시험으로 사람들을 거른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나마 비리가 덜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강화시키면서 말하자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 갖고는 택도 없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NCS 형태의 문제가 NCS 문제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NCS 난이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런 정도 NCS 샘플 문제보다도 이제 보통 이런 정도 나왔었는데 점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민경 PSAT, 민간 경력자 PSAT라고 이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랑 요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 쓸데없는 그림을 그렸네요. 네. 자,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행시 PSAT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있긴 있어요. 여기 한 단계 더 가면 입법고시 PSAT라고요. 또 있긴 있는데 행시가 행정부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죠. 사시가 지금 없어졌지만 사법부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니까 입법고시 PSAT는요.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얘가 되게 길어요. 얘보다 똑같은 문제인데도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난이도로 보자면 가장 끝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를 해서 하는 정도 되는 데서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좀 재밌는 게 제가 원래 이 PSAT 문제 큐레이션한 문제풀이집 요걸 냈을 때는 실제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걸 구성했을 때는 그러니까 민경 PSAT 난이도까지는 안 갔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굳이 민경 PSAT를 가지고 했냐라고 한다면 아까 같이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단계는 뭐냐면 내가 풀어가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되는 때예요. 처음 배웠으니까 아, 이런 방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향에서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맞구나. 근데 그런 문제들이 되게 시중의 문제집들 보면 이상한 문제들 좀 있죠. 그러니까 가끔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100문제 중에 하나 있는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나의 머리에 혼란이 와. 99문제 맞아. 그럼 괜찮은데 그 한 문제가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뭐 이런 게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때라 좀 검증받은 문제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PSAT를 문제풀이에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진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 문제풀이집이 PSAT를 큐레이션을 한 걸로 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령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시험을 그러니까 다 와서 보는 걸로 바꿨죠. 그 한전 막 사무직 100배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험을 많이 보게 하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 몇만 명 보거든요. 코레일 같은 경우 6만 9천만 막 이렇게 봐버리니까요. 다 와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요 정도 난이도 나오면요. 다 고득점인 거예요.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닌데 고득점이 그 몇천 명.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한두 문제 때문인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 그 한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고 배수가 늘어나는 시험일수록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변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에서 PSAT 기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예. 여기 문제를 그대로 낸 거예요. 그대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우리 친구들이 야, 이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PSAT를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NCS를 공부한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 말고 이제 좀 들어가면 PSAT 문제를 가지고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먼저 했죠. 이번 판에, 이번에 2판째, 그 개정판인데, 개정판의 다른 점은요, 그전에는 사실은 지금부터 한 2년 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경 문제도 많지 않고 그래서 딱 4가지 형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그래서 문제해결에 그 상황 판단, 의사결정에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이것들을 실제 우리 NCS 직업기초 능력의 영역들이 있죠. 그렇게 좀 나눠가지고 문제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한 구분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경 PSAT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셨을 때 문제풀이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감각을 잃기도 참 좋고요. 실제로 이런 난이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모든 공기업이 다 이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류 배수가 40배수, 50배수 이상 되고 좀 서류 배수를 많이 하는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은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서류가 7배수인 데도 있어요. 제가 거기 인사담당에 싸우기도 했거든요. 왜 7배수밖에 안 하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칼럼 같은 거 그러니까 언론에 쓰니까 또 이제 전화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데들 7배수, 10배수 이런 데들은 10배수인데 가보면 이거 필기를 가면 그 다음에 면접을 할 땐 2배수, 3배수니까 면접은 한 5대1, 4대1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까지 어려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데의 문제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데만 볼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공부하실 건 없는데 보통은 그런 데들이 서류가 어려우니까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서류의 기준도 맨날 달라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 군데를 하려면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경 PSAT 어느 정도 했다 하면 그 다음 난이도가 행시 페이스 대운요. 얘와 얘를 보자면 얘보다 얘가 좀 더 어렵죠. 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얘는 좀 제한적인데 얘는 굉장히 많아요. 여태까지 기간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민간 경력자 PSAT는 특채를 할 때 공무원 특채를 할 때 하는 PSAT고요. 요거는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시험을 보게 되고 25문제 영역당 언어 자료 상황 영역대 25문제 60분의 시험을 보고 있고요. 얘는 이제 행시, 기술고시, 그 다음에 지역인재 PSAT인데 얘 같은 경우에 40문제씩 영역당에서 90분으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얘가 조금 더 길고 어렵다. 얘보다 얘가 좀 더 길다. 어려운 영역보다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지금은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이건 좀 더 어려운 거거든요. 다 하신 분이나 하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거 지금 끝나면 레벨 2로 요런 걸 가지고 또 큐레이션에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때 그 전에 합격을 하셔야겠지만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약간의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마련할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요 PSAT 문제가 왜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PSAT 문제가 방금 얘기한 요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언어 자료 상황에서 이렇게 40분 90분, 그 다음에 민간 경력자 PSAT는 이렇게 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우리가 책이랑 같이 보는 거니까 제가 좀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언어 논리 유형 분류를 보기 전에 요거를 좀 봐보죠. 10대 직업기초 능력을 좀 봐볼게요. 여기 나오죠. 제가 이 지금 자료가요. 여러분한테 책을 내기 전에 검증하는 그럴 때 뭐라고 하지? 하여튼 이걸 좀 검사하고 막 그러는 단계라서 지금 요게 페이지 수가 바뀔 수 있어요. 실제 나갈 때는 요게 10페이지, 11페이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지 수보다는 2-1번, 스텝 3-2번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가끔 페이지 수 얘기할 때는 그게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1, 2페이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정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계속 9페이지에 있는 NCS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직업기초 능력을 보시면요. 요건 이제 기본반 하셨던 분들은 많이 익숙한 표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10대 직업기초능력이 다 나온 줄 알고 계신 분이 꽤 있고요.
뭐 그렇게 하나하나 다 영역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꽤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실제로 잘하는 데들, 큰 데들은 빅3만 돼요. 딱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 안에 나머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들을 내도요. 문제 해결 안에 내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뭐 10개 내고 그런 데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10개를 낸다 하더라도 직업윤리, 근로윤리 이런 것 있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자기개발, 얘네들은 인성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식 문제로서 너는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너는 합격하고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거를 주지 못하죠. 이런 인성검사들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나오진 않고요. 나와도 이제 나머지 7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사소통 능력은 텍스트로 된 정보 읽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읽기 능력인데 그게 정보가 텍스트 형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수리 능력은 수치나 표, 그래프, 그러니까 수치적인 정보를 읽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는 정보 이해 능력이고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는 게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이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연역 추리 능력을 활용하는 것과 귀납 추리 능력을 활용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귀납 추리가 뭐죠? 우리 귀납 추리하면은 소씨 주거, 아씨 주거, 풀씨 주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주거잖아요. 그러면 소씨, 아씨, 풀씨를 보니까 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들, 상황들, 사건들 사이에 숨겨진 원리를 찾아서 일반화하기. 이게 귀납 추리입니다. 자,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바로 기술이나 정보 능력 같은 거죠. 정보 능력, 기술 능력이 그런 것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정보 능력 보시면 뭐 코드 만드는 방법 있죠.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만드니까 이 코드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017년에 생산된 불도저구나 뭐 이런 걸 알아낸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게 이제 정보를 주고 원리를 찾고 내가 적용하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원리를 찾고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연역추리에 해당하는 것, 연역추리는 모든 사람은 죽어, 소씨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씨는 죽어. 이거죠. 두 가지 정보를 합쳐서 반드시 참인 소씨는 죽는다라는 정보가 나오는 건데, 자, 이렇듯이 어떤 비용을 계산을 했어요. A안을 하면은 1000만 원 들고, B안을 하면 1200만 원 들고, C안을 하면 15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 중에 가장 저렴한 안을 선택해. 그러면 이렇게지만 저렴한 안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안에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연역추리를 활용한 것이 바로 자원관리 능력 그리고 조직이해. 조직이해에서도요. 그 조직 안에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매뉴얼을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결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이런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투표 방법을 준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 성향이거든? 그러면 누가 되겠어? 하는 식으로 주는 것들이 바로 이 연역추리를 활용한 것들인 거죠. 문제 해결력을 광의로 접근할 땐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거고요. 협의로 접근할 때는 문제 해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귀납추리 능력. 그래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다 하는 공기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좀 빅 메인이라고 해야 되나? 메이저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가 많은데 이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런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고 아니면은 이렇게 세 개를 내고 아니면 자원관리를 따로 빼는 데가 있어요. 자원관리를 따로 빼는 데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원관리 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들이라 뭐 이런 NCS 문제 내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라서 자원관리를 따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되는데 그때 문제 해결력은 얘를 제외한 얘네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서요. 주로 이제 귀납추리 능력, 사물들 사이에 숨겨진 원리 찾기 그리고 적용하기 능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거를 PSAT로 보시면 PSAT는요. 어떻게 지금 나눠지느냐라고 한다면 PSAT는 언어 논리, 자료에서 상황 판단 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죠? 딱 봐도 언어, 자료, 상황이니까 결국 이거예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크게 보면 이겁니다. 근데 자 보시면 이게 언어 논리의 세부적인 유형인데요. 언어와 논리인데 논리가 논증과 추리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
논증, 추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언어 이해라는 부분은 그냥 의사소통이랑 같다라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논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논것 찾기, 강화, 약화, 평가. 얘는 우리한테는 안 나와요, 지금. NCS에서는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실제로 PSAT 문제를 다 푸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오는 걸 뭐하러 풀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논증 문제는 좀 제외를 시키면 되겠고요. 실제로 제가 큐레이션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데 혹시 혼자서 PSAT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신다 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안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특히 논증은 안 나온다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리는요. 퀴즈죠. 퀴즈. A 앞에 B가 있고 B 앞에 F가 있으면 C는 몇 번째 있는가 이런 것들처럼 그럼 이건 연역 추리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 해결에 해당을 하니까 우리한테는 문제 해결 같은 부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PSAT 언어 논리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 이 추리가 뭐 굉장히 뭐 10문제, 여기 PSAT 10문제, 40문제 중에 얘가 10문제 그렇진 않거든요. 40문제 중에 얘가 한 두세 문제, 많아야 3, 4문제 정도고요. 25문제 중에서 뭐 두세 문제 정도니까 요거는 따로 빼가지고 문제 해결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요 문제를 위주로 보시면 의사소통을 대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을 보시면요. 자료 해석은 여기 유형을 보면 자료 읽기, 수치 읽기, 계산, 복합 자료 해가지고 요거 여러분들 그냥 정말 자료 해석이죠. 우리는 그대로 그냥 자료 해석인 거예요. 저 자료 해석 문제는 이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NC에서는 응용 계산이 나오니까 근데 응용 계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얘가 20%, 얘가 한 80% 된다라고 보시는데 그 점점 응용 계산이 없어지고 있긴 해요. 사실 응용 계산은 좀 보조적인 거고 얘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나오게 되니까 PSAT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책에서는 응용계산 문제를 좀 임의로 넣어놨습니다. PSAT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PSAT는 아예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NC가 나오니까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기업에 가서 문제를 봤는데 이거 어느 책이랑 되게 비슷한데? 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요. 그러니까 공기업의 이 문제들은 공기업에서 직접 내는 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없죠. 그리고 대부분 외주사를 쓰는데 그 외주사에서 문제를 낼 때 그 시중에 책을 베껴서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런 외주사가 잘못하면 잘리는데 그런 위험은 감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주사들이 다른 걸 베껴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이라기보다는 이런 PSAT 문제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고해서 쓰는데 이 책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소스는 이건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마치 얘가 얘를 베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네, 그래서 시중 문제들을 베껴서 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다른 걸 베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른 걸 베꼈을 때 원소스가 되는 게 PSAT인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자료 해석은요. 뭐 문제 자체를 그대로 베낀다는 표현이 그런가? 어쨌든 문제 자체를 그대로 내기보다는 자료 있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내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본 게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하시면 그러니까 자료 해석은 여기서 보시면요. 뭐 굉장히 그 친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이 문제인데요. 상황 판단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추론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상황 파악하고 원리 파악해서 적용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귀납 추리에 해당을 하고 얘가 연역 추리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전체를 문제 해결이라고 이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광의로 내는 데 있죠. 언어,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렇게 세 가지만 내는 데는 그대로 언어 논리, 자료에서 상황 판단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이제 연역 추리 이 부분이 자원관리에다가 약간의 조직이해 의사결정하는데 이런 거 있죠. 뭐 최적화 이론이라든가 가중치 이런 걸 이용해서 의사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또 여기 안 나왔지만 투표하기라든가 게임 이론 통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얘네가 이제 원리 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능력이라든가 기술 능력 그리고 협의의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광이면 협의의 문제 해결력에 해당하는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따로 있고 문제 해결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에서 물어보는 건 원리 파악해서 적용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활용하면 언어, 자료, 상황이라는 걸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판단이 사실 상당히 핵심적인 거죠. 가장 NCS스러운 문제들이 사실 상황 판단에서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 PSAT 문제를 보는 유행은 왜 생겼냐 하면요. 뭐 NCS 문제가 시원치 않기도 했고요. 막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시원치 않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처음에 공무원들이 설명하러 다닐 때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대고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 하세요. 그 공무원들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급 사무관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PSAT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PSAT를 공부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이거죠. 그러니까 NCS라는 문제가 언어나 자료는 어디선가 본 적도 있죠. 특히 언어는 우리 수능의 비문학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고요. 자료 해석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는 지금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NCS 공부를 할 때 PSAT를 활용하면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상황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다. 여기는 버릴 문제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 판단에 나오는 것 중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 중에 뭐 법조문 읽기라든가 계약서 읽기가 있거든요. 요건 오히려 의사소통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나오는 그 수능형 읽기가 있지만 실용형 읽기에서 계약서 읽기 같은 것들은 상황 판단에서 오히려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도 있어요. 나머지 이렇게 하겠지만 자,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이래서 이렇게 PSAT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활용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리한 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의사소통 수리는 문제 해결은 각각 이런 문제가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PSAT 문제를 NCS에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그 공부를 하는 어떤 단계가 있죠. 그래서 기본 단계, 심화 단계, 문제풀이, 모의고사 단계 이게 크게 네 가지가 보통의 공부하는 거의 모든 그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단계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심화는 그렇게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취업에서는 뭐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3개월, 6개월 안에 하자 이런 건데 뭐 행시를 한다. 그러면 4년, 5년 잡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오랜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필요한데요. 자, 뭐냐면 기본은 문제의 원리를 아는 거죠. 어떤 원리, 어떻게 푸는 건지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단계가 문제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들을 자, 이 문제는 저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매칭해가지고 그걸 아주 심화시켜서 이 스킬도 조금 더 심화시켜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요. 자료 해석 같은 거 할 때 계산법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많은 계산법? 그런 건 1년, 2년, 3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한데요. 우리 뭐 3개월 한다라고 했을 땐 계산법 자체 익히는데 3개월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가서 적용.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 풀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 풀 수도 있는데 뭐 아무리 민경이라지만 민경 PSAT 수준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쉬운 수준의 문제는 사실은 서류가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여러 시험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주는 데는 시험이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되게 어려운 문제만 풀었어. 근데 막상 내가 봤을 때 시험은 되게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시간을 좀 써가면서 이걸 또박또박 풀었는데 쉬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림으로 풀어야 돼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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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렇게 해야지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시간 안에 어차피 많이 못 풀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모의고사 단계가 그거를 연습하는 단계인 거예요. 원리를 알았어요. 적용했어. 그래서 여기는 어떤 문제도 적용한 걸 했다라고 한다면 이 모의고사 단계는요. 실제로 내가 그 기업에 시험을 보러 가기 한 2, 3주 전에 엉뚱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인 거예요.
이거를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히는 거라면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인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모의고사에서 풀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이런 시험 형태에 맞춰서 저런 시험 형태에 맞춰서 풀어보는 연습이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3단계를 추천을 하고요. 여러분이 그럼 각각 이거 할 때 기본반 하셨고 안 하셨다면 지금 이거 하다가 잘 모르는 거는 기본반에서 원리를 파악하는 걸 반드시 하셔야지 여기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계속 풀고 있으면 항상 그 점수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신 다음에 이 모의고사에서 지금 했던 것들, 여러분이 적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요거 있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걸 활용하는 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본반, 문제풀이반, 쓰는 게 되게 웃긴다. 그쵸?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있는데, 기본반은 시간이 비슷해요. 여러분이 거쳐오셨다면 제 강의는 거의 5일이면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니까, 기본반 시간이 비슷하고요. 모의고사 하는 것도 결국 시험 보기 1, 2주에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얘도 비슷해요. 결국 여러분의 이 수험 기간은 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어떻게, 얼마나 짧게 할 것인가. 그쵸? 근데 이거를 할 때 여러분이 지금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같이 보시면서 듣고 책을 푸실 건데 이걸 왜 하는지를 정확히 아시면 굉장히 짧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아는 원리를 적용이 잘 되나를 체크하려고 그리고 안 되면은 어떻게 적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체크하려고 또 하나 내가 아는 원리가 좀 변형돼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려고 푸신다. 그러면서 자꾸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보시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데 그냥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언젠가 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는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하시죠.